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김장수 박사 모시고 정치 현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장수 박사는 미국에서 뉴욕 대학인가요? 뉴욕 주립대학. 주립대입니다. 네, 뉴욕 예. 주립대학에서 대통령 선거학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선임 행정관으로 4년 가까이 여론조사 팀장으로서 그야말로 민심의 동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용. 그래서 저희가 늘 쪽집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김장수 박사 모셨습니다. 자, 김 박사님, 지금 아무래도 어제 오늘 가장 큰 것은 이쪽 바깥쪽으로는 일본하고 싸움이지만은 또 북쪽으로는 또 김정은과의 또 어떻게 보면 미묘한 어떤 갈등이지만 사실 우리 내부적 국내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조만간 있게 될 인사청문회, 그것도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의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동안의 그 행적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네. 단순히 법무부 장관 한 자리에 대한 뭐 임명 문제가 아니고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 기로에 쓴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로에 섰다. 즉 보면 뭐 우리 황태수 TV에서도 뭐 김영광 실장도 여러 차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국 임명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예.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될 것이다 예.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 박사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정권이 5년인데요. 네네. 보통 이게 이제 어떤 사이클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기 초에는 뭐 정부가 잘못해도 네. 국민들이 좀 봐주면서 넘어갑니다. 네. 근데 어떠한 중반을 넘어가면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민심들이 급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잘하다가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까지 못했는데 봐주고 있다가 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어. 이런 시점들이 도래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 상당히 뒤로 밀어서 네. 뭐 세월호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오픈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으로 갔고요. 네네. 문재인 정부는 그게 상당히 땡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임기 초라 이제 봐주고 있는데 아직 뭐 2년 조금 지난 정부입니다. 2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든 네. 아니면 임명하는데 실패하든 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늘 보면 자기들이 이제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결격사유 5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다음 조세 포탈 병역 병역 면탈 그다음에 위장 전입 제가 위장 전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위장 전입 그다음에 논문 표절 등 5개를 했다가 아니 이 5개를 해놓으니까 이른바 지명하는 사람들마다 턱턱 다 걸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거의 모두가 다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이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던 민정수석실이죠. 거기서 2017년 11월 경에는 조건을 갖다가 5대 결격 사유에서 7대 결격 사유로 그다음 성범죄, 음주운전 넣고 7대 비율로 늘리는 대신에 발을 낮춥니다. 발을 낮춰서 자 설사 위장 전입이라 할지라도 언제부터 한 것은 용서해주고 언제부터 한 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낮추는데 문제는 이번에 보니까 조국 지명자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주 핵에 망측한 일들이 많은 게 우선은 보면 다주택 문제에 걸리니까 보면 자기 다주택 갖고 있던 집을 갖다가 자기 동생의 전처한테 팔아요. 또 전처가 갖고 있던 빌라를 이거 갖다가 보니까 조국 부인이 소유자는 이 사람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놓습니다.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뻔뻔하게도 조국 측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니까 그거는요 위장 전입이 과거에 물론 한 열 몇 차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2005년 이후에는 2번밖에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때가 주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근데 이제 와서는 2005년 이후에는 2번밖에 없으니 괜찮다 라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제시했던 5가지 기준에 대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위장전입 문제 말씀하셨고, 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국의 석사, 박사 논문도 이거 표절 아니냐. 논문 표절 문제. 예, 뭐 그리고 20건 가량이 걸렸다고 그래요 지금.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또 하나 나온 게 그 사모펀드 문제 아닙니까?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예. 사모님 펀드. 사모님 펀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조국 집안에 네. 전 재산을 넣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뭐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게 패밀리 펀드인데 네. 그 패밀리 펀드가 어디다 투자할 거냐를 모른다. 조금은 네. 블라인드 펀드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언론 보도에 이미 네. 이게 이제 그 경찰들하고 관련돼 있는 양방향 가로등을 네, 설치하는 업체에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엄명이 된 그렇죠. 펀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공직자들이 그런 거에 매이면 이렇게 얽히면 안 된다 이래서 주식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 주식을 다 처분하고 네.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사모펀드에서는 이 관급공사가 가능한, 네. 특히 민정수석의 관할에 있는 경찰하고 관련된 네.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얘기한 모든 기준에 네. 다 걸리는,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네. 당연히 뭐 임명도 쉽지 않지만 네. 임명한다 그러면 네. 이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이 네.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고, 예. 뭐 규칙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규칙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더 그런 게 되게 뻔뻔해요.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사모님 펀드, 그 뭐 이름이 우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회사인데, 첫째, 그것이 어제 황태순 TV에서 달았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막 뉴스가 뜨기 시작합니다. 유령 회사랍니다. 유령 회사랍니다. 저희가 어제 저와 김영광 실장이 얘기했죠. 직원 3명에다가 뭐 자본금 2억 5천인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유령 회사로 거의 밝혀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물론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이 그건 다뤄볼 문제입니다만, 잘 보세요. 75억을 약정을 했어요. 75억을 때려 붓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국과 그 부인 정경심 교수 재산 다 합쳐봐야 50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 알거지로 삽니까? 자, 그 정말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근데 조금 전에 김장수 박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결국은 우월적 지위에는 민정수석이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그야말로 몰빵을 때리고 거기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땡기려 했다면은 그거는 서민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아니 웬만큼 잘 사는 국민들도 아마 지금 횃불 들고 촛불 들고 조국 수석 집 앞에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 부부의 그간의 행태를 보면 네. 상당히 이제에 밝아요. 네. 그죠? 이렇게 뭐 처리하고 네. 뭐 이렇게 무슨 IMF 시기에 어디 아파트 사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되게 어리석거나 이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체도 불분명한데 75억 자기 전 재산을 약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자기들 딴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전 재산이 뭐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네. 전 재산을 넣을 때는 자기들 딴에는 뭐가 이게 확실히 된다고 본 게 있어요. 그 자기 정확히 이런 게 뭐 제가 조국 수석이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우락 정보부 예전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그 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번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이른바 야도이라고 그러죠.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그래서 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쉽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울산공업단지 이쪽 강남개발 이런데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설마 조국 수석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왜? 그분은 20대에 보면 뜨거운 심장을 갖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 설마 그와 같은 가장 저열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악랄한 그야말로 자본가의 행태를 갖다 따라 했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 간이 약간의 좀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의 선의는 떠나서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뭐 경제나 네. 내지는 안보 전반적인 현실 세계에 좀 동떨어져 사시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 정신 승리하신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조금 뭐 쉽게 얘기하면 무지하다. 네. 뭐 근데 교활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죠. 네. 근데 이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아주 영리하다. 네.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다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변명도 잘하고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이제 다 챙겨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변명거리를 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뻔뻔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일본 사태, 네네. 일본하고의 문제에서부터 이거 사실 이것도 이제 조국 수석이 주도해 한 것처럼 보이죠. 죽창가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불렀던 죽창 게 나오고 예. 계속.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어제도 좀. 보면 굉장히 톤 다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뭐 쉽게 얘기해서 어리버리한 대통령 이러고 있을 때 조국이 치고 나와서 일본 사태를 키웠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수습하려고 하는 국면인데 네. 지금 조국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밉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임명을 강행할 거냐? 네.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어리버리한 대통령하고 상당히 영리하고 교활한 네. 민정수석 이 둘이 이제 이끌어온 문재인 정부인데 네. 이 두 축이 지금 이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결국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예,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렇죠.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예,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조국은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눈과 그렇죠. 귀와 입과 모든 것을 틀어주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민정수석이란 자리에서 나와서 민정수석이 대한민국 요즘 민정수석은 옛날의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막상 법무부 장관 되겠다고 나오는 순간 이미 그 사이에 조국의 위세에 눌려서 숨죽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 틈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찜을 들어오면서 조국의 그야말로 그동안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 때 애써 감추어 두었던 그와 같은 자기의 그 구리고 어둡고 그야말로 부끄러운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 새로 장관을 이렇게 뭐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검증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민정수석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정수석 조국이 네. 자기가 이제 자기를 검증한 건데 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내가 사실 이렇게 사모님 펀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뭐 위장 전입도 사실 있습니다. 요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허락을 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다 그냥 대충 없는 얘기처럼 하고 그러면 이제 조국이 1인 천하를 하는 거죠. 네. 자기가 자기를 검증하고 자기가 자기를 임명하고 어리버리한 대통령은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타격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기 예. 때문에 사실은 2년 2개월 동안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도 조국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왜? 자기가 민정수석이었고 그다음에 늘 좋은 얘기만 갖다 바쳤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그만두고 지난 7월 달에 새로 민정수석으로 온 사람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던 친구입니다. 감사원 차장을 했죠. 카이 사장하던 이 사람이 오면 그래요. 그동안은 딱 들어와서 새로 그 사람이 이제 딱 민정수석이 되는 순간 그동안 민정수석실에 이제 뭐 밑에 행정관 딱 조정해갖고 자 앞으로 누가 됐던 자 명명백백하게 하자. 아마 새롭게 조국에 대해서 스크린에서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그건 과거 중앙정보부도 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이런 식으로까지 보면 자기가 얘기했던 5대 결격사유, 7대 결격사유에 완벽하게 걸리는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민정수석으로 조국이 있을 때만 해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12척의 배, 거북선 횟집 그야말로 대일강경 일변도였는데 민정수석에서 그만둔 다음부터 슬슬슬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어제는 보면 일본이 대화와 뭐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손잡을 용의가 있다라고 굉장히 톤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도 내가 조국한테 속았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실이 어떻든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조국은 네.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네. 그리고 공공연히 친문들이 문재인 이후 네. 사기 주자로 밀드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낙마하는 것, 네.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이 날아가는 네.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만약에 근데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강행한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도 같은 거죠. 네. 그죠? 이게 국민적인 밉상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에서 지금 반발을 하는데 대통령이 네. 이제 밀어붙이셔.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까지 속은 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밀고 가보자. 이렇게 가든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조국 카드를 버리든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급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은 문재인은 조국이 먹어야 될 욕까지 덤탱이로 2중 3중 꽃배기로 얻어 터지는 거고, 만약에 조국이 낙마되는 것을 그냥 모르는 척을 지켜보겠죠.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낙마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조국이 낙마하면 문재인은 중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행하면은 사망입니다.